자, 이제 고1 수학 4항의 8장 항등식 파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등식 파트. 자, 일단 보시면 여러분 강의 노트 보시면서 수업을 보시면 되고요. 8장 오늘 항등식입니다. 8강 항등식. 자, 일단 항등식은 이 개념을 조금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면 등호가 들어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는 거지. 항등식과 방정식. 자, 항등식이 뭐냐? 항등식의 개념은요.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이야.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 예를 들어서 0x가 0이야. x 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식 항상 성립하지 않니? 이런 것들이 항등식이야. 이런 패턴이 항등식에 대한 꼴이야. 이런 꼴. 이런 꼴을 우리는 항등식에 대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방정식은 뭡니까? 얘는 이런 거지. 3x 이퀄 뭐 6이야. x자리에 2를 집어넣을 때만 성립하는 거지. 특정한 값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한다. 얘는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이 방정식이야. 그 특정한 값을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항등식과 방정식. 그중에 우리는 항등식에 대한 주제를 이제 보기로 합니다. 자, 보죠. 항등식이란 뭐냐? 특정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식을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거지. 맞아? 자, 항등식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잠깐 보시죠. 모든 x에 대해서 1번 보시면 ax 플러스 b가 제로래. 그럼 봐.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돼. 자, 이 x라는 숫자가 요동치고 있는 수지. 막 요동치고 있어, 얘가. 1 들어가, 2 들어가, 막 억 들어가, 100 들어가, 막 아무렇게나 들어가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우변이 0이 나오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러려면 당연히 이 a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왜? 얘를 잠재우려면 0이 돼야 되잖아. 맞죠? 그럼 얘가 0이 됐어. 그럼 b도 얼마란 얘기야? b도 0이란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a가 0이고 b가 0이다. 그런 얘기야. 2번 역시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볍게. 자, ax가 b야. 그렇다면 이렇게 쓸까? ax 플러스 b가 a-x에 플러스 b-래.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항등식이라면 당연히 x에 대해 똑같은 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아야겠지. b도 역시 똑같아야겠지. 이렇게 해서 가져도 괜찮고 2항을 시켜볼게요. 자, a-a'-에 대한 x b-b'-가 0이다 라고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봐. 이 x에 대한 항등식 x가 요동치고 있어. 얘를 잠재우려면 이 값이 얼마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그러면 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a가 a'-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또한 0이 돼야 되니까 b는 b'-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그냥 항등식인 거야. 됐지? 근데 우리 얘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계수 비교라고 하는 거야. 계수 비교법 이렇게 씁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결국에 항등식이 위한 필요 충분 조건 가볍게 보셔도 괜찮아. 됐지? 자, 그럼 이제 그 위쪽에 다시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메모해보자. 메모.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에 동치 표현들이 있어. 동의어들이 있다. 그게 뭐냐? 자,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또는 이 모든이란 표현의 다른 말 임의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임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또는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 이런 표현들이 어떤 문장 속에 뜨잖아. 그럼 여러분 무조건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어떤 생각이냐? x가 있는 녀석들과 x가 없는 녀석들을 묶어서 0 처리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런 꼴로 정리만 하신다면 문제가 풀려. 왜? x에 대한 항등식이 뭐야?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이 요동치는 수를 잠재우려면 이 값이 얼마? 0이 되고 이 값이 얼마? 0이 되면 된다. 그런 얘기지. 맞아? 이런 해법으로 우리는 문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항등식에 대한 동의어들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항등식의 풀이 미정계수 구하기 거기 별 하나 하시고요. 미정계수 구하기 별 하나 하시고. 야, 미정계수를 구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야.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 다시 봐. 자, 3x 플러스 a가 bx 플러스 7이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x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대. 그렇다면 얘하고 얘가 같으면 되잖아. 아, b 값은 3이구나. 그렇다면 a 값은 7이구나. 이게 가장 간단한 계수 비교법의 의미야. 미정계수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A, B의 미정계수들을 구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해법이 있대. 첫 번째 수치 대입법이 있고요. 두 번째 계수 비교법이 있다. 자, 그러면 기준을 조금 잡아보자. 수치 대입법이 있고 지금 여기는 계수 비교법이 있대. 계수 비교법. 자, 수치 대입법은 뭐냐? 말 그대로 적당한 수치를 여러분이 대입하시면 돼. 근데 그 적당한 수치가 뭡니까? 그 적당한 수치는 이따 공부하시면 알게 돼. 그 적당한 수치라는 게 있다. 자, 그럼 계수 비교법은 뭡니까? 지금 말대로 계수를 비교하시는 거겠지. 근데 그럼 얘를 언제 쓰고 얘를 언제 쓸까는 여러분이 좀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데 얘는 전개가 불가능할 때야. 전개가 불가능해. 전개하기가 되게 어려워. 전개가 불가능해. 그럴 때 여러분이 수치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전개가 좀 쉬워. 전개할 수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수 비교를 하시면 된다. 됐죠? 자, 이런 기준을 잡고 우리가 나중에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몇 개 풀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가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아니야 이따 그냥 한꺼번에 좀 풀기로 하자. 지금 이 강좌는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 조금 그래도 출제가 많이 되는 빈도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한 번 이상 공부한 사람이 들으면 효과적인 거야. 자,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은 풀지 않을 거니까 바로 실전 문제로 가서 우리가 뭘 하나 경험하고 오죠.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3쪽 한번 열어보실까요? 4쪽. 자, 4쪽에 한번 열어보시니까 어디를 보냐 하면 선생님 프린트가 좀 잘 안 집혀서 1-1번 한번 보시죠. 페이지 4쪽에 1-1번. 자, 1-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돼 있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지금 항상 성립한다. 이게 지금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 이랬을 때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x 플러스 1에 대한 10승에 a0에 x에 대한 10승, a1에 x에 대한 9승, a2에 대한 x의 8승, a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A1 플러스 A3 플러스 A5 플러스 A7 플러스 A9의 값을 구하세요. 가 질문입니다. 자, 보시죠. 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도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그 밑에 1-2도 있지만. 자, 보죠. 얘를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할 것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봐. A0, A1, A2, A10 이런 것들 지금 모르는 미정 계수들이잖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들이잖아. 그 미정 계수들을 가지고 어떤 합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니까 이 문제가 미정 계수 구하기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은 판정하셔야죠. 얘를 수치 대입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계수 비교를 할 것인가. 얘 전개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여러분 상식선에서. 전개 불가능이잖아. 우리가 2차나 3차는 전개가 쉬운데 이 10차 정도는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고. 전개가 어려워. 하지 마. 전개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여러분이 수치 대입법을 하시는 거지. 수치 대입법. 수치 대입을 쓰신다. 그때 적당한 수치라는 게 있다며. 적당한 수치. 그 적당한 수치는 뭡니까?를 보시는데 자, 봐. 쭉 보시면서 이 중간쯤에 A의 9에 대한 X의 1차도 있겠지. 맞아요? 자, 1차. 우린 계속 이렇게 주목할게. 1차 쪽에 여러분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1차 쪽에. 이 1차 쪽에 이 덩어리, 이 보라색 덩어리야, 보라색 덩어리. 이 보라색 덩어리가 0이 되는 순간 또는 1이 되는 순간 또는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이 가지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 이런 것들이 적당한 수치가 될 수 있다고. 적당한 수치. 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구하려는 놈 일단 제끼고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x 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할게. 왜 1을 대입하냐? 저기 말했던 이 보라색 덩어리가 1이 되는 순간을 한번 찾는 거야. 이렇게. 그 보라색 덩어리가 1이 되는 순간을 내가 찾아보는 거야. 그럼 그 x가 1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을 대입하는 거. 오케이? 자, 갑니다. x 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여기 2의 n승이 될 거야. 1 집어넣으시면 여기 a0가 되지. 10승이지, 미안. 여긴 a1이 되죠. 여긴 a2가 되죠. 쭉 가서 a9가 될 거고 마지막에 a10이 되겠습니다.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굴 대입합니까? 그 보라색 덩어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을 찾아보는 거 마이너스 1. 그럼 0은 언제 씁니까? 나중에 또 쓸 거야. 이때. 일단 이 보라색 덩어리가 1이 될 때와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보시는 거야. 자, 보라색 덩어리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자리 얼마를 대입하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얼마 되니?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짝수승이니까 A0. 마이너스 되겠죠.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니까 부호가 바뀔 거예요. 짝수승. 마이너스 쭉 가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떨어지겠다. 했습니까? 두 식을 뭐 할까? 두 식을 더해 주시는 거야. 두 식을 더해 주시면 얘하고요 사라지고 얘하고 더하시면 일단 더해 볼게. 자, 2의 10승. 얘는 그러니까 A0가 두 개 있는 거지. 얘하고 얘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 A2가 또 두 개 있겠습니다. 그 다음 A4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에 A10 역시 두 개 있겠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빼보시는 거야. 위에서 아래 빼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2의 10승이 되겠죠. 사라지겠지? A1이 두 개 되겠다. 사라질 거고요. 얘 A3가 두 개 되겠다. 이렇게 쭉 가서 여기 A9로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그렇다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뭐야? 찌 봐봐. 13579에 대한 합이잖아. 13579에 대한 합이니까 얘였어. 근데 얘까지 내가 그냥 일부러 설명을 한 거야. 자, 요 놈을 보세요. 요 놈은 양변을 2로 나누시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구하려는 A0, A1, A3, A5, A7, A9라는 값은 양변 2로 나누시니까 2의 9승이 되는 거지. 정답 512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안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더 숨어 있어. 자, 봐. 어떤 문제를 보시면 얘만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 얘만 구하래. 얘를 내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개수들의 총합. 한 번씩 여러분 다 보셨을 거니까. 개수들의 총합이야. 개수들에 대한 총합은 문자에다 얼마 대입한다는 얘기일까? 1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그 다음에 짝수 첨자에 대한 합을 구하고 싶어. 홀수 첨자에 대한 합을 구하고 싶어. 그렇다면 보라색 덩어리가 1일 때하고 보라색 덩어리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두 번 계산해서 더하고 빼시면 등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일단 여러분이 봐두셔야 나중에 좀 확장되고 변형된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 자, 그럼 정답은 선생님이 틀렸지. 하나 더 보셔야지. 뭐 하시는 거지? 뭐 하나 더 구하라고 그랬는데? 정답을 내보면 정답은 그냥 512. 이게 정답이야. 이거 구하라는 문제지. 그냥 끝이지. 다시 한번 풀어볼게. 1-2번 한번 다시 보시죠. 그 옆에 페이지에 1-2번 문제를 보시면 역시 또 확장된 변형된 스타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 또 한번 보자. 자, 이거 잘 정리 한번 하시고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 선생님 지우고 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1-2번 문제는 이제 실전에 나왔던 문제. 자,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제곱에 대한 전체 15승. 그 값이 A0, A1의 x 마이너스 1. 자, A2에 대한 x 마이너스 2의 제곱. A의 30에 대한 x 마이너스 1에 대한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밑줄 하나 치시고, x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건 이 식 자체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항등식이다.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 봤더니 A0, A2, A4, 땡땡땡땡 A에 대한 30의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거. 자, 일단 보세요.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런 A0, A1, A2, A30이라는 것은 미정계수지. 미정계수를 구할 때 수치 대입법 아니면 계수 비교법이라며. 얘는 수치를 대입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전개를 통해서 계수를 비교하는 게 좋을까 판정하시는 거야. 당연히 수치 대입을 하셔야겠지. 수치 대입. 이런 수치 대입을 할 때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항은 1차 쪽이야. 1차 쪽에서 이 덩어리가 한 번은 1이 될 때, 한 번은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대입하신다고 그랬잖아. 맞습니까? 자, 보라색 덩어리가 한 번은 1이 될 때야. 자, 보라색 덩어리가 1이 된대. 그 말은 x에 얼마 대입하는 거지? 그렇지, 2 대입하는 거지. 2 대입해야지 1이 될 거야, 이렇게. 자, 2 대입합니다. 그럼 주어진 식 뭐 되나 보자. 1, 여기 2 대입하니까 여기 4, 사라지니까 여기는 1 되겠네. 1에 15승. 여기 A0. 2 대입합니다. A1. 2 대입합니다. 여기서 숫자 틀린 것 같은데? 1이겠지? 문제에서. 자, 2 대입하시면 쭉 가서 마지막에 A30이 되겠지. 왜? 2 대입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라색 덩어리가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야. 보라색 덩어리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보라색 덩어리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자리에는 0을 대입하셔야겠죠. 맞아? 그럼 여기 0, 0 대입하니까 일단 좌변은 1이 되겠다. A0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A1이 되겠네요.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쭉 가서 A30으로 떨어지겠다. 자, 이제 한 방에 구할게. 얘 짝수 첨자들이잖아. 짝수 첨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식을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더해야겠죠? 더하시면 A0가 몇 개다? 2개다. 또 2개 되겠네요. 쭉 가서 A의 30 역시 2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놈의 값은 양면 2로 쳐내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구하려는 네모 저 식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고 구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이런 변형된 스타일도 여러분이 풀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됐죠? 다시 앞쪽의 개념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 지금 우리 어떤 얘기를 한 거야? 항등식에 대한 해법들.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 시험에 많이 나와. 그 미정계수를 구할 때 수치 대입법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수치 대입법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계수 비교를 할 것인가 여러분이 판정하셔야 된다. 오케이?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통해서 봤지만 이 정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 페이지의 마지막 밑에 내용. 이 페이지의 마지막 밑에 내용 잠깐 보시죠.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야. 옆에 거기 뭐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검산식이라고 하나 쓰세요.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라는 거 지금부터.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보세요. 자, 어떤 식 A라는 놈을 우리가 B로 나눌 거야. 그때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놈을 검산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A는 BQ의 플러스 R이다. 맞지? 당연히 나머지가 B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검산식이야, 검산식. 검산식은 무슨 식이다? 앞으로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는 거야.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됐죠? 자, 검산식은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3페이지를 잠깐 와보실까요? 3페이지. 자, 3페이지. 자, 네 번째 했고, 다섯 번째. 조립제법. 조립제법이다. 자, 조립제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계수를 이용하여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계수를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우린 조립제법이라고 해. 뭐 조립제법 처음 듣는 사람은 없겠지만, 자, 일단 기본적인 조립제법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조립제법. 자, x에 대한 2승의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만약에 구하래. 실제 조립제법을 못하더라도 답은 낼 수 있어. 직접 나누기가 있으니까. 맞아? 그런데 얘로 나눌 때 조립제법을 한번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간단히 지금은 1, 3, 마이너스 7 내림차순으로 적으신 다음에 이놈 뒤에 있는 놈을 0으로 한 x값을 여기다 때려 넣으시면 돼. 얘를 0으로 한 x값이 얼마니? 마이너스를 집어넣으실 거 아니야. 이렇게 첫 번째 숫자 내려오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렇다면 한 개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한 개 이쪽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몫은 뭐가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몫은 뭐라고 쓸 거야? 여기 있는 x 플러스 2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가 된다? 여기 마이너스 9를 쓰시면 되는 거지. 지금처럼 목과 나머지를 계수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조립제법이라고 한다. 자, 이제 조립제법에 대해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죠. 자, x에 대한 3승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있고요. 얘를요 3x 플러스 1 그냥 아무렇게 써볼게.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그렇다면 계수를 일단 내림차순으로 쓰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요 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야.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일부러 어렵게 냈어. 자, 봐. 1 내려왔어.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더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곱하시면 여기는 9분의 1이 될 거예요. 얘는 9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여기 17이 되겠지. 자, 다시 곱하시면 토하겠지만 플러스 27분의 17이 될 거고, 얘는 27분의 17이니까 27분의 여기는 얼마가 되니? 27 더하시니까 4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 하나로 나눴어. 그럼 몫이 얘가 목과 나머지다. 그럼 몫을 뭐라고 적으실 거야?
x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대한 x에 마이너스 9분의 17 나머지를 27분의 44 라고 적으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조립제법에서 일단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그 몫에다가 3분의 1을 다시 해주시라고 그랬잖아. 생각나? 이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지. 자, 다시 봐. 이런 얘기야. 직접 나누기를 한번 해봐. 얘를 내가 지금 3x 플러스 1로 나눈대. 그렇다면 얘 개수 맞춰주잖아. 얘 개수 맞출 때 여기 3분의 1에 대한 x제곱을 써야지 x 3승1로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럼 몫은 이렇게 출발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반드시 몫에다가 요 놈에 대한 역수를 한번 곱해 주셔야지만 진정한 몫이 등장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이 주의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조립제법을 여러분이 마스터하신 거야. 요식 잘 보셔야 돼. 여기까지가 1차식에 대한 조립제법을 마스터하신 거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연조립제법이 있습니다. 연조립제법은 그냥 연속한다 그 말이야.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거 언제 써먹습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의 내림 차순으로 된 식이 있어. 어떤 1차식의 내림 차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조립제법을 쓰게 돼. 그게 더 오히려 문제 풀 때 편하게 된다는 얘기야.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3승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7x에 플러스 3이 있는데 걔가 x 마이너스 1에 대한 3승에 a에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에 b에 x 마이너스 1에 대한 1승에 c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볼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때 a, b, c에 대한 개수를 구하세요가 만약에 질문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푸냐? 얘를 보세요. x-1에 대한 3차, x-1에 대한 제곱, x-1에 대한 1차로 돼 있잖아. 지금처럼 어떤 1차식의 내림차순으로 구성된 식이지?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이 요 a, b, c라는 개수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얘를 전개해서 푸시는 게 아니라 뭐 적당한 수치를 대입해서 풀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지. 이때는 얘 봐. 1, 마이너스 2, 7, 3이야. 그 놈을 요 놈을 0으로 한 x값으로 나눈 거야. 그럼 요 놈을 0으로 한 x값들이 얼마니? 1이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얼마죠? 6. 9가 되겠지. 근데 연조립제법이 뭐야? 연속해서 나눈다는 얘기야. 연속해서 또 나누는 거야. 하나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누시는 거야. 하나 나올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 9라는 건 뭡니까? 이게 끝에 있는 상수항의 개수가 되는 거고, 요 놈이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고, 요 놈이 2차항의 개수가 되는 거고, 요 놈이 최고차항의 개수인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연조립제법. 이것도 반드시 봐두셔야 된다. 그 3페이지에 조립제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거기 밑에 연조립제법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런 예를 하나 봐두시면 문제 풀이할 때 나중에 도움이 되겠다. 자, 그러면 5페이지에서 문제 2번을 잠깐 보실까요? 5페이지에 문제 2번을 보시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1에 대한 3승에 2배에 대한 x-1에 대한 제곱에 3배에 대한 x-1에 플러스 4. 요 놈이 x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3승에 a의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b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 b, c에 대한 값을 정해서 곱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문제 요지는 요거 구하는 거다. 그럼 봐. 문제 조금 올라간 수준인데 쫙 한번 훑어봤더니 분명 여기는 1차식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그런데 얘에 대한 개수를 적기 약간 부담스러워. 어떻게 풀까? 여기도 1차에 대한 내림차순이고 여기도 1차에 대한 내림차순이 어떻게 풀까요? 치환하시면 치환. 어떻게 치환합니까? x-1이라는 것은 그냥 t라고 치환하시는 거 이렇게 마음대로. 그럼 이게 뭐 되니? t 3승 2t제곱 3t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자, x-1이 t라는 얘기는 x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t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x를 t 플러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럼 여기는 t 플러스 2에 대한 3승에
A의 t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에 B의 t 플러스 2에 플러스 C가 되면 이 문제는 이제 아까 연습했던 연조립제법의 기본 유형이랑 비슷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 치환을 통해서 가야 되는 약간 거쳐가는 약간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풀이는 똑같아요. 1, 2, 3, 4를 요 놈을 0으로 한 x값, t값이 2잖아. 마이너스 2잖아. 이렇게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2, 0, 3, 여기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나누시면 돼. 연조립제법이야. 왜? 1차 시기에 대한 내림차순이니까. 4, 7이 되겠지. 마이너스 2는요, 1.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아하. 그렇다면 첫 번째 나왔던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상수항. 7은 1차항. 마이너스 4는 2차항. 얘는 최고차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값 마이너스 4, B값 7, C값 마이너스 2가 돼서 얘 곱해주시면 정답은 뭐 40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다. 괜찮지? 자, 이게 조립제법에서 연조립제법이고요. 연조립제법이고요. 선생님 여기 지우고 바로 갈 거야. 지우고 바로 가겠습니다. 됐죠? 정지하셔서 다시 적어보시면 되고 치환한다. 자, 그럼 이제 연조립제법까지 받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네 번째죠 이제. 네 번째로 쓸게요. 제목을 이렇게 달겠습니다. 2차식의 조립제법이라서. 자, 2차식의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x의 3승의 마이너스 뭐 2x 제곱에 플러스 7x의 플러스 1을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3으로 내가 나누려고 해. 어차피 조립제법이라는 게 뭐지? 계수를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2차 식에 대한 조립제법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단점이 있어. 단점. 서술형에서만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점수를 깎이지 않아요. 서술형에서 일단 나중에 어차피 뭐 내신 때는 다 해주겠지만 이 서술형에서 일단 2차 식의 조립제법을 표현하시면 일단 안 돼. 표현하시면 안 되고 일단 쉬워. 장점은 너무나 쉽다는 거야.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계수를 일단 내림차순으로 가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공간을 두시고요. 방법을 기억하시는 거야. 1차항과 상수항을 부호 바꿔서 여기다 적는 거야. 차례로. 부호 바꿔서야. 부호 바꿔서라고 그랬으면 부호 바꿔서. 됐지? 자, 그리고 저한테 조립제법 하듯이 똑같이 가시면 돼. 1 내려왔어요. 2 되겠지. 근데 여기 옆에 또 있으니까 또 곱하시는 거야. 이렇게. 옆에 갖다 하나씩 곱하시는 거야. 그럼 더하시는 거야. 다시 0. 곱하시면 여기 0. 곱하시면 0이 된다. 더하시면 여기 4. 더하시면 여기 1이 되겠다. 두 개로 나눴으니까 두 개가 나머지야. 그렇다면 몫이 뭐가 됩니까? x.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4x 플러스 1이 되겠지. 자,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직접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7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눈다면 일단 최고 차수 맞춰주면 x.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3x가 돼서 쭉 날아가니까 얼마가 되지? 4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제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뭐 이게 증명되나 그런 건 필요 없는데 계산하는 과정은 일단 익혀두시는 게 좋아.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일단 계수를 내림차순 적으세요. 내림차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시고 나서 여기 두 자리를 적는 거야. 왜? 2차식이니까. 이때 2차항의 개수는 반드시 1인 거 일단 전제로 깝니다. 1이 아닐 때 일단 쓰면 안 돼. 자, 1차항과 상수항의 부호를 바꿔서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첫 번째 숫자가 내려왔어. 그 다음에 차례로 곱하시면 돼. 곱해서 1로 가는 거지. 곱해서 옆에다 쓰시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하시는 거야. 그럼 여기 0이 되겠지? 그러면 차례로 이제 0을 곱할 거거든? 그 곱한 값을 아까 적었던 마지막 숫자 마이너스 3 밑에다가 붙여 쓰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또 곱하면 여기 0이 되겠지. 이제 마지막 자리까지 칸이 메꿔지잖아. 그럼 조립제법이 끝났어. 이제 더하기만 하시면 돼. 그럼 두 개로 나눴으니까 두 개가 나머지다. 그래서 목 x 나머지 4x 플러스 1 이렇게 적으신다면 목과 나머지가 끝난 거지.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x 4승에 마이너스 2x 3승에 플러스 5x 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가 만약에 질문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2차식으로 나눌 때 조립제법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챕터 이제 나머지 정리 파트 할 때 선생님 또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 좀 봐두시는 거야. 자, 2차식의 조립제법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개수를 일단 내림차순으로 그대로 적으시고 2차식으로 할 거니까 이 두 칸을 메꾸시는데 그 두 칸에 뭐가 들어간다고? 말해봐. 그 두 칸에 1차항과 상수항에 부호를 바꿔서 적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첫 번째 숫자 내려옵니다. 1. 곱하시면 1. 곱하시면 마이너스 몇 프로 밀리는 거지. 그래서 앞쪽에 있는 숫자를 더하세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자,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적는다고? 아까 적었던 마지막 숫자 밑에다 적는 거야. 이렇게. 얘 곱하면 그 옆에다 적는 거야. 이제 3. 다시 더하세요. 더하시면 여기 1이 되겠죠? 자, 이번에 또 다시 곱해. 곱한 값은 아까 적었던 숫자 마지막 숫자에 밑에 적는 거야. 이렇게. 1. 예, 다시 적으시면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더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빵이 되겠다. 두 개로 나눴으니까 두 개가 나머지야. 그럼 몫은 뭐가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몫은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요. 마이너스 3x라고 적으시면 이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것도 일단 알아두시는 거야. 다음 시간을 위해서. 되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마무리했어. 근데 갑자기 왜 항등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검산식이 항등식이니까.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되겠죠? 자, 다시 이제 문제편으로 오셔서 자, 아까 1-1과 1-2에 그 다음 2번 문제까지 풀어봤으니까 이제 3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자, 3번, 4번. 자, 요거까지 하면 일단 첫 8장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항등식에 대한 몇 가지 유형들을 보신 거다. 자, 문제 3번. 자, x 플러스 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1인데 이 놈에 대해서 모든 실수. 자, xy가 있습니다. 자, a의 x제곱에 플러스 bxy에 cy에 대한 제곱이 1이다. 이때 abc에 대한 곱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니가 지금 질문이야. 선생님 거듭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는 건데 이 고1 과정은 문제가 되게 잡다하다고 그랬잖아. 문제 패턴들을 익혀두셔야지만 시험장 가서 빠르게 풀 수 있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익히지 않고 그냥 이해만 하잖아. 그럼 시험장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이 받으시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나 봐. 그럼 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지. x, y에 대한 항등식인데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잖아. 그럼 별로 좋지가 않아요.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나오면 보통 좋지가 않아. 그럼 이 식은 왜 주어진 걸까?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 말고 한 문자로 요리하라 그 말이야. 그럼 봐. y는 1-x라고 표현한 다음에 그놈을 이제 이 식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렇다면 식이 약간 조작이 되겠네요. 그 조작된 식을 한번 적어보죠. a의 x제곱, b의 y 자리에 1-x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c의 y 자리에 1-x에 대한 제곱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전개하시면 a의 x제곱이고요. 자, 내림차순 먼저 이렇게 bx제곱에 bx cx제곱에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에는 0, 1 넘겼습니다. 자, 얘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이제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자, 2차만 모아보죠. 1차만 모아보고요. 나머지 없는 애들을 모아보겠습니다. 1차, 2차. 예. 1차, 그럼 b 마이너스 2cx. 상수, 여기 c-1이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이 x 자리와 이 x 자리 막 요동치는 수잖아. 그럼 얘네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 값이 얼마? 0. 이 값이 얼마? 0. 이 값이 얼마? 0이 되겠다. c 값은 1이죠? c가 1이니까 b 값은 2죠? 자, 그럼 여기 a에 b 값은 마이너스 2고 c 값은 1이니까 이 값도 0이 되려면 a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ABC에 대한 곱은 2다라고 메모하시면 되겠다. 됐지? 한 문자 죽여버려서 문자를 처리하시면 항등식에 대한 계산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보시고요. 문제 4번. 지금 우리가 하는 문제들은 시험장을 가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셔야 되는 문제들이야. 이해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집어넣고 가셔야 되는 문제들. 자, 문제 4번을 들어갑니다. 문제 4번 보시죠. 이면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거기다 쭉 비추셔봐. 이면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거기다 밑줄 하나 더 칠까?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이렇게 돼 있어. 자, 요놈이 xy 값, 그러니까 모든 xy 값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데 그 일정한 값을 알아 몰라? 몰라. 는 k 설정해서 푸시는 문제, 이 문제. 는 k 설정해서 푸시는 문제다. 다시 메모하세요. 4번 문제 옆에다 는 k 설정이야. 는 k 설정. k 설정해서 푸시는 문제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x라는 덩어리와 y라는 덩어리와 아무것도 없는 애로 묶어야 돼. 왜? 아까 문제처럼 하나의 식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전개해 볼게요. ax, bx, 그 다음에 y는 2ay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의 y, 상수는 3a 상수 2b 플러스 1. 끝이 아니라 k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k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x에 대한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네가 요동치는 수야. 그 요동치는 수를 잠재우려면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이고 이 값이 0이면 되는 거잖아. 자, 그 말은 a 값이 마이너스 b란 얘기고요. 여기 2a 마이너스 b가 3이란 얘기죠.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b니까 여기 마이너스 3b가 3이다.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a 값은 1. 이렇게 되겠지? 이쪽으로 오시죠. 3a 플러스 2b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제로인 거잖아, 지금. 자, 그렇다면 b 자리에 마이너스 1, a 자리에 1 들어가니까 여기 3은 k라고 쓰시면 되겠다. 2가 k가 되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니? a, b에 대한 값을 정하세요. 그럼 a, b에 대한 값은 이게 되겠지. 이게 정답인 거고. 그때 만약에 그 일정한 값을 구하라고 하면 k는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 문제 일정한 값을 가질 때라는 표현이 나왔지? 는 k 설정해서 푸셔야 된다. 는 k. 이런 해법들을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고1 과정에서는. 됐지? 자, 두 번째 문제 풀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문제 4번에 2번. 자,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x ay. 자, 문제 역시 상황이 똑같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일정한 값을 가질 때 는 k 설정이야. a, b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질문입니다. 자, 그럼 봐. 자, 2kx에 3ky에 이렇게 되겠다. 다 넘길게요. 자, 다 넘기시면 여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k에 대한 x, a에 플러스 3k에 대한 y, b 플러스 k는 0이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미 x에 y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며. 그 말은 x, y에 대한 항등식이잖아. 얘가 지금 요동치는 수들이야. 잠재우려면 여기 0, 여기 0, 여기 0 주시면 된다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a 값은 마이너스 3k가 될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k가 될 거니까 k 값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k 값을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신다면 a, b를 구하는데 어렵지 않겠다. 됐지? 다시 4번 문제에서 강조하는 거 뭐야? 는 k 설정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일단 항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파악할 것들이 많이 있어. 그 문제 유형들 반드시 익히시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설명했던 2차 시계 조립법도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돼.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일단 간단한 문제들로 우리가 한번 항등식이 하는 건 뭔가, 그 다음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걸 본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